대선 주자들 얘기도 좀 해보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지사 양강구도는 계속 좀 이어지고 있고요. 윤 전 총장이 좀 앞선다는 결과가 이번 주에 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좀 공개 행보를 하고 또 이제 조금씩 뭐 조직을 좀 꾸려 나가면서 좀 상승세를 좀 탔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이 방송 때문에 다른 평론가들 패널들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헛소리들만 하더라고요. 이게 이준석 현상 때문에 윤석열 지지가 빠질 것이다.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으로 가기로 했잖아요. 예. 그럼 동반 상승하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입당이 기정사실화된 거 아니다. 이거는 윤석열 전 총장을 죽이는 발언이에요. 정치인은 갈짓자 행보하는 순간 죽습니다. 예. 갈 결국은 수밖에 가겠죠. 없다.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국민들입니까? 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동반 상승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준석 현상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다소 초조해진 마음으로 빨리 공개 행보를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은 저게 이제 컨벤션 효과예요, 저런 것도. 근데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 좀 안타까워요. 어떤 부분이 안타깝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제 세게 얘기하잖아요. 역사가 있는데 뭐냐면 나경원, 오세훈 당내 경선할 때 예. 서울 지역 48개 위원장 중에 오세훈한테 줄 서고 지지한 사람은 3명밖에 안 돼요. 그 중에 이준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딱 3명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 45명이 나경원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이거 제가 이준석 대표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예. 그러면 그때 당시서부터 나경원 전 대표하고는 이미 각을 세웠고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적 운명이었던 거죠. 오세훈 대선 레이스 가장 유력한 주자라고 하는 거는 이미 정가에서 말 좀 하는 사람은 다 인지하고 있고 본인과 정치적 칼라가 맞는 오세훈 시장도 준비하고 있는데 예. 굳이 윤석열 총장을 정치적으로 검증도 안 되는데 우리 당의 후보로 꽃감을 태울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말은 안 하지만 저변에 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최근 멘트로도 뭐 특별한 학습보다는 이제 평소의 고민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렇죠. 아니, 그건 정치인들의 아주 ABC죠. 반사체 그다음에 반사체인지 얘기도 했고요. 발광체인지 모르겠다. 예. 둘 다 안 좋은 얘기죠. 발광체, 반사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미 국힘 그 뱃속에 구렁이 한 200마리씩 앉아있는 이 그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정치 고수들이 윤석열 들어오기만 해봐라. 당신을 계단으로 해갖고 우리가 도약을 하겠다. 예. 그리고 우리 후보들로 나가겠다. 이런 생각이 이준석 워딩 속에서 이준석 대표의 워딩 속에서 예. 저는 보인다는 거예요. 윤석열 전 총장 측 인사인 장해찬 평론가도 좀 발끈하는 발언을 했고 실제로 국민의힘 그 당내 분위기가 그렇습니까? 어떻게 봐야 되나요? 글쎄 이제 뭐 윤석열 총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직 후보라고 예, 예. 공식적으로 전 한 건 전 총장. 네, 그냥 편의상인 총장이라고 네. 하겠습니다. 전 총장이라고 했어요. 전 총장. 왜냐하면 김호수 기분 나빠해요. 알겠습니다. 전 네. 의원님께서. 다만 이제 윤 총장께서 이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또 이분이 그냥 불쏘시개다 뭐 여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이분이 그냥 독자적인 이분 한 사람만 보고 가겠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 당에서도 여러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들도 각양각색이니까 그래서 윤 총장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윤 총장이 아니라 다른 대안은 없는가라고 해서 다른 대안들을 모색하는 입장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 것 같고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이제 막 재기에 성공한 거 아닙니까? 자칫 또 과도한 욕심을 부렸다가 굉장히 힘든 상황을 또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저하고 같이 얘기를 합시다. 네. 오세훈 시장 대선 레이스 간다 안 간다? 저는 안 갈 거로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안 간다 간다. 둘 중에 하나. 저는 가게 되면 좀 한마디로 얘기하시려니까 시간도 없어요 별로. 저는 안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번에 이 대선과 관련해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네. 게 그 새누리당,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바로 네. 직전 대선에서 사실은 그 탄핵 이후에 대선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뇌리 안에는 이제 탄핵이라는 그게 있죠, 사건이. 그래서 이 탄핵에 대해서
했다고 생각을 하든 아니면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든 탄핵이란 어떤 심판을 썼던 사람이 다시 주자로 바로 이번에 나오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국민의힘 안에, 그러니까 당시에 새누리당 안에 있었던 주자가 왜 인기가 올라가지 않는가, 왜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가, 아무리 노력해도 왜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가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진영 밖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주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번에는 적어도. 예. 국민의힘 후보. 근데 아까 이준석 현상을 보자 그랬잖아요. 네네네. 100% 동의인데 이준석 현상은 뭐냐면 네. 2017년 탄핵으로 무너진 정당이 네. 다시 시스템을 복구해서 탄핵의 강을 완전히 건넌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기 거기에 때문에 대해서는 동의를 아니,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니, 네. 이제는 내 안에서 나오냐 밖에서 오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준석 현상으로 끝난 문제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근데 이번에는 적어도 국민들의 뇌리 속에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희석되기 전까지는 그 진영의 바깥에서 후보가 나오기가 쉽다라는 게 예. 하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전략적 선택의 문제인데 이번에 제가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고위원 중에 수석을 그 조수진 예. 최고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조수진 최고가 호남 분이세요. 호남 분. 굉장히 익산. 놀랐어요. 이죠? 예. 예. 근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을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과거의 노무현 현상처럼 이제 국민의힘의 당원이나 지지자들도 전략적 선택을 하기 시작했구나라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대선에서 이길 수만 있으면 정권 교체를 할 수만 있으면 악마와도 손을 잡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예. 정확하게 오랫동안 정리하셨는데 윤석열 그 전 총장이 무너지는 게 두 개의 요소가 있는데 일단 정치를 잘 몰라요. 컨벤션 효과를 같이 얻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윤석열 전 총장 잡는 분은 홍준표 의원입니다. 그리고 곧 복당을 하죠. 곧 복당. 둘이 같은 경로를 걸어왔기 때문에 검사 출신의 정치에 입문하는 사람의 흐름과 캐릭터나 그의 행보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내부의 가장 큰 적은 홍준표고 마지막에 결국 그 국민의힘 경선 주자는 2강 1약, 오세훈 홍준표 2강, 안철수 1약. 윤석열 정치자가 어디 갔습니까? 불쏘시개는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고 정치를 안 해봤던 사람은요. 지지율이 급감하게 되면 포기를 합니다. 2강 일략인데 여기에 윤석열 전 총장은 비트코인 없다. 20개가 옵니다. 이건 뭔가 이렇게 반대 진영에서 뭔가 이렇게 그 객관적으로 보는 공격하기 좋은 지금 그런 구도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진영 밖의 분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의 일단은 일강. 일강은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이분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분이 계속 가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크호스가 등장할 것이다. 저는 이 다크호스로 이제 그 B 플랜으로 여러분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최재형 감사원장하고 김동연 부총리하고 그리고 장성민 전 의원하고 이 세 분을 생각을 합니다. 꼽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또 세 분 중에 누군가가 예. 다크호스로 등장을 할 것이다. 세 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3% 넘어갈 사람 없어요. 그건 두고 보시죠. 뭐 이제 우리 이분이 지금 밖에 계시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거기 안 아니, 그러니까 가요. 제가 볼 때는 이 세 분 중에서 예. 우리 당에 입당하셔서 우리 당에 입당하셔서 대선 경선 뛰겠다 예, 하시는 알겠습니다. 순간 이분 네. 3% 넘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이번 주에 이제 그 지지 모임인 민주평화광장 지역별 출범식을 쭉 하고 있고 또 이제 목요일에는 김경수 지사랑 또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지지율이 한 25%에서 지금 약간 이제 답보되는 상태인데 이걸 좀 뛰어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일단 그 박스권에 갇혔죠.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0.5% 1%서부터 25%를 본인이 쌓아온 지지율이에요. 반사효과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모든 4월 7일 재보궐선거서부터 지금 관심이 국힘 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 사회 관심이. 민주당은 전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투를 하지 않게 되면 이 장군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이걸 뽐낼 길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아무 잔치도 없고 아무 관심도 없는데 안 빠지고 있었던 것은 온전히 본인이 만들어 놓은 지지율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고한 콘크리트 지지율이다. 예. 근데 박스권에서 안 빠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큰 문제 없다. 잔치가 열리면 다시 또 올라올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논의가 이게 이제 그 허점이 다 이제 들통이 났어요. 기존에 우리가 보통 논의하던 기본소득하고는 좀 달리 그냥 기존 복지는 그냥 놔두고 그냥 그 위에다가 퍼주기를 더해주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원래 기본소득하고는 좀 다른 좀 사기에 가깝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일반 국민들한테 많이 이제 각인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논쟁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더 이상 계속 자기가 옳다라는 얘기를 자꾸 반복하면 할수록 이거를 이제 극복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지금 국민들도 이거 가지고 대통령을 선호할 문제는 아니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특히 젊은이들이요. 예, 정책에 대한 네네. 호응도가 그래서 떨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정책에 대한 호응도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고 국민의힘에 진짜 전략가가 있으면 국민 소득을 안 건듭니다. 왜냐면요. 기본소득. 기본소득을 안 건드려요. 왜냐면요. 기본소득 건드리는 순간에 우리 진영에 와서 싸우는 겁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 논쟁은 불이 붙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 경제학자들 중에서 보수와 진보가 공히 동의하는 게 기본소득입니다. 주장하는 내용이 조금씩 틀려요. 그러나 결론은 똑같습니다. 내용이 다르죠. 아니죠.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이걸 갖다가 하자 안 하자의 논쟁이 지금 예.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진정한 기본소득이 아니다라는 네, 그런 그러니까 이 주장이시잖아요. 논쟁의 내용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 자체가 이재명 지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그 좀 많이 부분을 있어요. 다음에 또 주제를 네, 삼아서 네, 하도록 하고요. 자, 한 주가 쌓인 정치 독서를 빼기 위해서 디톡스 주스 준비했습니다. 여기만 와서 저걸 먹고 가면 자꾸 몸이 비리비리하고 기력이 없어지는 게 그런가요? 디톡스가 아니라 톡스 아니에요. 이번 주 시사토크 알고리즘도 잘 보셨습니까? 화면 왼쪽을 눌러서 돌아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알고리즘과 함께 돌발 영상, 뉴스가 있는 저녁 등 YTN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